몇 년 전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광고 한 편. 당시 맨유 스타 선수였던 데헤야, 판페르시, 야누자이가 공을 차는데 갑자기 3분 카레와 짜장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취한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외치죠. We love 쌈분.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이걸 보고 나선 제가 느낀 점은 첫 번째, 이런 스타 선수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둘째, 간편식 시장도 어마어마해졌구나. 맨유랑 파트너십을 맺고 광고를 찍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이 정도 돈을 쓸 가치는 있는 시장이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뚜기는 왜 맨유랑 이런 광고를 찍게 되었을까요? 1인 가구 덕도 있지만은 팬데믹 이후 간편식 시장은 정말 말도 못하게 커졌죠. 요즘은 지역 유명 맛집들까지도 대기업과 콜라보를 하면서 간편식을 내놓고 있고요. 서울 서교동 진진의 멘보샤, 이연복 셰프의 식당인 몽란의 짜장면, 합정 옥동식까지 줄 서고 예약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 간편식 시장에서 탑은 오뚜기였는데 요즘은 경쟁해야 될 상대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도 이 시장의 개척자는 3분 시리즈죠. 이 3분 카레, 특유의 시큼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어딜 가나 구할 수 있고 사실 가성비도 꽤 괜찮거든요. 때문에 오뚜기 간편식 중에서 가장 잘 나갑니다. 이 3분 시리즈에도 얽힌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오뚜기에겐 특별한 존재기도 하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레토르트 대서사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3분,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3분 시리즈를 꽤 자주 먹었었는데요. 카레 먹다가 질리면은 짜장 먹고, 짜장 먹다 질리면은 덮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HMR로 부르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제품을 레토르트라고 불렀죠. 고온 살균을 거쳐서 무균 포장한 상품을 뜻하는데요. 유통기한도 길고, 보관은 쉬운데 조리하기도 쉬운, 뭐 조리할 것도 없죠 사실. 아무튼 모든 게 쉽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상품 어디서 유용하게 쓰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레토르트 상품의 등장 시기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략 1950, 60년대 미국에서 구형 전투식량 대체품으로 개발된 거라고 합니다. 옛날 미군 전투식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통조림에 든 음식이 먼저 생각나죠? 이 통조림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이게 또 장점이 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살균을 빠르게 골고루 할 수 있거든요. 덕분에 지금도 전 세계 군대 전투식량으로 레토르트가 활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간편하고 맛도 나쁘지 않은데 미국인들이 이걸 거들떠도 안 봅니다. 당시 미국은 냉장고의 가정 보급이 완료되면서 냉동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실온 보관 식품으로서 이미 40년 넘게 캔으로 포장된 식품을 먹어왔기도 했고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익숙한 걸 고르는 거죠. 포장이 주는 힘이 이렇게나 셉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요. 옛날에 빙그레에서 이 단지 용기를 바꿔보려고 설문을 돌리는데요.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다고 해요. 단지 용기 우유가 아니면 내가 아는 바나나 우유가 아니다 이거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보존식품 브랜드가 바로 캠벨이었거든요. 앤디 워홀도 반한 이 디자인. 예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이 깡통에 담겨있는 게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죠. 근데 캔에 잘 담아 팔던 걸 갑자기 비닐 포장지에 담아 판다? 눈에 익지 않니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외면을 받은 레토르트가 뜬금없이 일본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1968년 오우츠카 식품에서 레토르트 카레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일본이 이 레토르트 제품을 하필 카레로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보다 냉장고 보급이 늦었죠.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 냉장고가 보급되었다지만 냉동칸이 있는 냉장고는 거의 없었고요. 이렇게 냉장만 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실온 보관 식품의 필요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국만큼 통조림 식품이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파우치가 파고들기 딱이었죠. 그럼 왜 하고 많은 제품들 중에 카레였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카레는 일본 가정식의 대표 메뉴입니다. 일본인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카레가 80인분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카레가 제일 먼저 간편식으로 나올 만도 했죠. 그런데 레토르트 제품이 사실 편하기는 하지만은 맛이 좀 덜하죠. 고온 고압으로 과조리하기 때문인데요. 카레는 이 과조리라는 측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거 원래 오래 푹 끓여야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대박이 날 이유는 충분했죠. 덕분에 이 레토르트 카레가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도 일본 전체 레토르트 식품 매출 중 3분의 1은 카레가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이 이걸 봅니다. 1969년 오뚜기가 설립되면서 제일 먼저 출시한 상품이 바로 분말 카레였어요. 일본과 이웃해 있었던 만큼 영향을 많이 받긴 했죠. 덕분에 카레에 밥을 비벼 먹는 문화가 70년대에 자리를 잡았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카레를 판 적이 있었는데요. 이 특유의 향 때문에 외면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뚜기 카레는 야채와 고기를 넣고 걸쭉하게 끓여 내놓으면서
인기를 꽤 끌었었죠. 그리고 77년 농어촌 개발공사 식품연구소가 레토르트 파우치를 본격적으로 연구합니다. 이걸 국방과학연구소가 전투식량으로 개발했고요. 우리도 처음엔 미국처럼 레토르트를 전투식량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만든 첫 제품이 바로 오뚜기 3분 카레입니다. 81년에 나온 제품인데 레토르트 카레라고 지었다면 아마 전성기를 누리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이거 발음도 잘 안 되거든요. 레토르트 자꾸 의식하니까. 어쨌든 상황도 일본과 비슷하긴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 정도만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크게 늘긴 했지만요. 당연히 3분 카레도 잘 팔려나갔습니다.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 레토르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햄버거, 미트볼 같은 레토르트 제품들도 등장하면서 완전 떠오르는 시장이 된 거죠. 그런데 요즘이야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런 거 집에 쌓아놓고 먹지만은 예전엔 기본이 4인 가구였는데다가 아주 싼 가격도 아니었거든요. 한 끼에 4개씩 사서 온 가족이 먹기엔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카레는 그냥 한 소씩 끓여서 같이 먹으면 훨씬 싸니까요. 이러니 비상식량이나 간식 정도로 밀리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를 너도 나도 가지게 되면서 80년대엔 만두 같은 냉동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양만두가 나오자마자 2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이 레토르트는 나온 지 10년 가까이 흐른 뒤에도 전체 시장 규모가 120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제일제당이나 롯데햄이 빠르게 손절한 거죠. 물론 오뚜기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긴 합니다. 덕분에 당시 오뚜기 점유율이 80%나 됐거든요. 그런데 90년대쯤 이 레토르트가 바쁜 직장인들을 등에 업고 점점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소득이 늘면서 이 레토르트쯤이야 그냥 사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갈수록 저렴하게 취급받았었죠. 94년에는요 오뚜기에서 생일 파티 때 먹어보라는 광고를 찍었다가 이걸 무슨 생일에 먹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3분 시리즈들이 갑자기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손절했던 제일제당도 다시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원, 해태, 공원까지 레토르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물론 오뚜기가 여기에 절대 밀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죽이나 삼계탕, 국 이런 걸 레토르트로 내놓기 시작한 거죠. 햇반도 바로 이때 나왔고요.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고 1가구 1전자레인지까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아까 90년에 이 레토르트 시장 규모가 12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94년에는 500억, 2009년에는 1000억 원까지 찍습니다. 외환위기 때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저렴하고 간편한 레토르트만큼은 버텨준 거죠. 이 간편식 시장의 대표 제품군은 뭘까요? 바로 카레입니다. 레토르트 시장의 30% 정도가 바로 이 카레였거든요. 모두가 카레를 만드니까 기업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성이 필요한 거죠. 카레에도 프리미엄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2004년에 나온 오뚜기의 백색 카레를 시작으로 CJ의 인델리, 대상의 카레 여왕까지 당시 강황이 몸에 좋다 이런 웰빙붐을 타고 되게 잘 팔려나갔어요. 90%를 오가던 오뚜기 점유율을 60%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 그리고 익숙함입니다. 가격이야 프리미엄으로 만든 제품이니 그렇다 쳐도 이 익숙한 오뚜기 3분 카레 맛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입에 적응되면은 정말 어지간히 맛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먹던 거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13년 CJ가 돌연히 인델리 카레를 포기해버립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럼 오뚜기가 최후의 승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90년대부터 죽이나 국, 삼계탕도 레토르트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만 잠깐 팔렸지 인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2010년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퀄리티가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2016년에 나온 비비고 육개장. 간편식 시장을 새롭게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품입니다. 우리 카레나 짜장은 덮밥으로 먹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덮밥 메뉴는 옵션이죠. 국밥이야말로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고요. 국물 있는데 간편해? 이건 진짜로 못 참죠. 삼계탕이나 국 같은 레토르트 상품들이 여태 잘 안 팔렸던 이유는요. 건더기가 거의 없고 오래 끓이다 보니 살이고 야채고 너무 물러져서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는 해가 갈수록 늘고 레토르트에 대한 수요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니 기업들이 이 기술을 미친 듯이 개발해내기 시작합니다. 고온고압에서 한꺼번에 조리 살균했던 레토르트 제품들이 살균 기술의 발전으로 원재료들을 분리 살균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한 거죠. 덕분에 재료들이 덜 뭉개지고 원물 식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여기에 재료 전처리 기술도 굉장히 발전한 데다가 급속 냉동 기술의 발전도 한몫을 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젠 집에서 해먹는 밥과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내는 겁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뚜기가 왜 하필 메뉴와 광고를 찍었을까요? 새로워진 간편식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뚜기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레토르트 시장의 트렌드는 국과 탕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5년 카레 판매액은 1358억 원. 물론 지금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요. 비슷한 시기에 국탕찌개류의 판매액은 93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2100억 원까지 찍으면서 완전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죠. 레토르트가 탄생시킨 간편식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젠 지역 맛집이나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간편식을 만들어내고 있고 봉추찜닭이나 빕스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간편식을 내놓고 있죠. 일명 레스토랑 간편식, RMR이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동네 음식점들 다 위협할 만큼 괜찮은 품질의 간편식들이 나오는 거죠. CJ 같은 대기업들이 앞으로 RMR 시장을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젠 그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외식 자체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전투 식량에서 시작한 제품이 이렇게까지 수준급으로 변화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5년, 10년 뒤의 간편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밥 해먹기 너무 피곤하니까 뜨끈한 간편식 국밥으로 한 끼 때워야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